우리는 행복하다는 사실을 모르기에 불행하다. 니체가 말했다. 결코 후회하지 말라. 후회는 한 가지 어리석음에 또 다른 어리석음을 더하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만약 후회할 만한 나쁜 일을 저질렀다면 앞으로는 좋은 일을 하겠노라 다짐하라. 장자가 말했다. 사람의 뱃속에는 빈 공간이 있고 마음에도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있다. 마음에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없으면 눈, 귀, 코, 입, 마음, 지식, 지혜 등에 의해 발동한 정욕들이 서로 싸우게 된다. 사람들이 큰 숲속이나 산속을 좋아하는 이유는 정신이 정욕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소한 행복은 큰 노력 없이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을 용기 있게 선택했을 때 찾아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모르기에 불행하다. 행복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때때로 인간 관계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자연 대상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인간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일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이미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바라보며 만족하는 것에 행복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후회는 바로 이 순간에 머물거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나쁜 감정이다. 이 순간에 집중한다는 것은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에 채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현실 그 자체를 충실하게 살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곧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자신을 노예로 만들면서 자유롭기를 바란다. 니체가 말했다. 활동적인 사람들에게는 차원 높은 활동이 빠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태만하다. 활동적인 사람들은 돌이 굴러가듯 기계적인 성격의 우둔함에 따라 굴러간다. 모든 인간은 모든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노예 아니면 자유인이다. 왜냐하면 하루의 3분의 1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 모든 자는 노예이기 때문이다. 장자가 말했다. 어린 아이는 길을 가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머물러 있어도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으니 사물에 접혀 있는 그대로의 순순히 따르고 자연스럽게 그 물결과 함께한다. 이것이 바로 위생이다. 니체의 아포리즘에 나온 바와 같이 하루의 2분의 3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면 그는 노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니체의 말을 빌리자면 활동적인 사람들은 차원 높은 활동에 빠져 있다. 여기서 말하는 차원 높은 활동이란 온전히 나를 위한 사색의 시간을 말한다. 정신 활동은 몸을 움직이는 활동보다 더 활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나를 올가맨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명상을 통해 내 내면의 또 다른 자아와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이런 정신 활동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인들은 자신을 노예로 만들어 놓고 역으로 자유롭기를 바란다.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건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단순한 육체적 자유가 아니다. 정신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물리적 차원에서는 현대인들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정신적 차원에서는 아직 멀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노예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모순을 인정하라. 우리는 모든 것을 맛볼 필요가 있다. 니체가 말했다. 가장 현명한 인간은 누구인가? 모순을 가장 풍부히 갖는 자, 모든 종류에 대해 촉각기관을 갖는 자다. 그리고 때때로 장엄한 화음을 이루는 위대한 순간을 경험하는 자다. 장자가 말했다. 성인은 자연스럽게 도에 맞추어 행위할 뿐 일부러 도를 도모하지는 않는다. 인에 합치되어도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의에 머물러도 그것을 쌓지 않는다. 예에 따르지만 그것에 구애되지는 않고 세상 일에 접해도 그것을 일부러 사양하지는 않는다. 성인은 사물의 성질에 따라 자신을 맞춘다. 사물이란 것은 도의 측면에서 볼 때 실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는 하지만 어떻든 현실에서는 나에게 영향을 주기에
불가불실전 이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니체의 아포리즘은 모순의 인정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수렴하라고 권유한다. 논리학에서 모순이란 어떤 명제와 그것의 부정이 동시에 참이 될 수 없다는 원리다. 예컨대 고양이는 고양이면서 동시에 고양이가 아닐 수는 없다. 고양이이든지 고양이가 아니든지 둘 중 하나여야 한다는 말이다. 만약 고양이이면서 동시에 고양이가 아닐 수 있다면 그것은 모순이다. 그러나 모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논리학의 세계에서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현실과 자연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현실에서는 메사칼로 무자르듯이 명쾌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일이 허다하다. 결코 회생할 수 없을 것처럼 처절하게 몰락했지만 오히려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이 하나의 극적인 자극이 되어 오뚜기처럼 재기하는 경우도 많다.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라는 두 글자가 합쳐진 말이다. 위험은 곧 하나의 기회다. 니체가 모순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맥락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 그것을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다. 장자의 아포리즘에는 어떤 경우에도 적응 가능한 이상적 인간형의 폭넓은 위상이 잘 그려져 있다. 장자의 이상적 인간형은 과거에 대한 회한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다.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은 없다. 어떤 한 가지 가치만을 강조하고 다른 가치를 부정하는 태도는 마치 하늘은 존중하면서 땅은 부정하고 응은 존중하면서 양은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장자는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연에 따르는 것을 잘하고 인위적인 일도 잘하는 것은 오직 전인뿐이다. 어떤 상황이든 자기의 호흡으로 적절히 운용할 수 있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상반된 유형의 배합은 각종 문제 해결을 보다 역동적으로 해낼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전투에 능숙한 고참병의 여유, 이제 막 전선에 투입된 신병의 긴장감을 함께 갖출 필요가 있다. 앞의 내용은 양승권 작가가 지은 니체와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의 일부분이다. 과거는 바꿀 수 없으며 미래는 정해진 것이 없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 무엇을 배우고 있다면 성장하고 있는 나의 삶에 집중해야 한다. 무엇을 즐기고 있다면 즐기고 있는 나의 삶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후회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다면 의미 없는 시간은 없다. 끊임없이 내면을 갈고 닦아야 한다. 외면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내면도 외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이다. 내면이 아름다우면 외면도 아름다워지고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 것이다.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마다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다양한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야를 넓혀야 한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고 내면을 끊임없이 갈고 닦으며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